반갑습니다. 수혜린입니다.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메르켈 총리의 휴가도 의미했던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탓이었죠. 삼성전자가 장중 4% 넘게 급락했었고 마감 30여 분을 남겨두고 낙폭이 전혀 줄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종가가 나오겠지만 이제 막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낙폭이 조금은 줄어든 듯하고요. 저점 대비 코스피도 때문에 5일선을 겨우 살려놓은 것도 같거든요. 정확한 종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아를 외쳤지만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유럽 중앙은행 지지 발언이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대장주 삼성전자가 급락세를 타면서 약발은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1960선을 넘어서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1950선을 회복하는 듯 했는데요.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6천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이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58% 하락한 194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 488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죠. 상승폭을 소폭 줄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에 6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4% 상승한 487.24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독일 총리의 유로화 지지 발언에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우위를 보였는데요. 장중 상승 전환한 후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0전 상승한 1134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낙폭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장 3.71% 하락 마감했고요. 주당 5만 원씩 밀려나면서 129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방면에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장 LG화학은 1.39% 상승 마감, 현대모비스는 1%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31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0.41% 하락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이 3%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1.47% 상승했고요. 한국전력도 0.2% 오르면서 24,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69% 하락하면서 2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다음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7천 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는 1%대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안랩이 0.17% 그리고 CJ호식품도 소폭 상승하면서 19만 3,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도 오늘장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5%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4만 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장 동서도 1% 가까운 상승세, 인터플렉스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M은 0.8% 밀려나면서 49,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도 0.7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전자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장 큰 폭으로 밀려나 장중 4%가 넘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주가 130만 원 선에 내주었습니다. 오늘 129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1.35% 상승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최근 주가가 상승 추세로 바닥을 잡는 모습인데요. 오늘장만 외국인이 무려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2.47% 오르면서 2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기는 반면에 1.9% 밀려나면서 10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형 건설주들이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수폭을 더 늘렸습니다. GS건설은 2.68% 오르면서 7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건설도 2%대로 상승했습니다. 한라건설이 0.6% 그리고 대림산업도 소폭 상승했고요. 삼성물산 역시 0.58% 오르면서 6만 9천 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선주가 유럽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은 독일 총리의 유로화 지지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3%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24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TX조선해양이 1.46%,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2.23% 오르면서 13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95달러를 넘어서면서 정유화학주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1.47% 상승하면서 17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오일도 2.31%, 그리고 LG화학도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호남석유는 호재도 하나 있는데요. 자회사 KP케미칼의 흡수합병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죠. 호남석유 주당 4,500원씩 오르면서 26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화케미칼 역시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 들어 오너리스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하나그룹주가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요. 어제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오늘장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는 1.33% 오르면서 3만 5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하나증권도 1.76% 상승했습니다. 하나케미칼 역시 0.46%, 하나손해보험은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6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한생명은 막판에 하락 전환했네요. 오늘 0.26% 밀려나면서 7,5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리온이 하반기 이익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음식료 업종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리온은 5%가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83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제일제당도 2.71% 하락했습니다. 오늘 동아원은 1.3%, 롯데 삼강도 2.56% 하락하면서 49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코스피는 10포인트가량 빠지면서 1940선 중반에서 마쳤는데요.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리오 드라기 연상이 되면서 오늘 메르켈 얘기가 있어서 효과가 좀 있겠지 했는데 메르켈 효과 없이 빠진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금일 코스피는 11.37포인트 하락한 1946.5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하락을 주도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하락에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외국계 증권사인 파이퍼 제프리에서 애플의 아이폰 5 영향이 클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이 부분이 심리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하락 요인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한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458억 원을 순매수하며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고요. 기관과 개인은 각각 174억 원, 2,95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이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수를 비교를 해볼 때 지수의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코스피는 견조한 지금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언뜻 보기에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올렸던 삼성전자에는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만 팔고 다른 걸 다 사준다면 그렇게 나쁜 전망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음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일단 다음 주 전략을 생각을 해볼 때 상승 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코스피 상승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피의 단기적인 상승 피로감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다소 그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1980에서 2000포인트 수준은 코스피의 기술적인 저항선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다소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완만한 좀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특별히 상승 탄력이 둔화될 때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업종이 있다면요. 최근에 지수 상승 과정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투자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계속되는 외국인의 순매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네. 프로그램 비차익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이제 특정 업종보다는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업종 그리고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화학, 조선, 은행, 건설 등이 이제 순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피의 기술적인 저항선에 근접에 따른 상승 탄력 둔화는 될 수 있지만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의 순환매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럽 리스크 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산업재 쪽, 조선, 건설 업종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최근에 원자재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주 전망 한번 들어봤고요. 자, 끝으로 간략하게 삼성전자 다음 주 어떤 흐름 예상하고 계신지 전망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전자 오늘 다소 그 외국계 자료와 그리고 약간 그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계 창고로 대략 한 11만 주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도는 5만 주 이하로 지금 마감이 된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그 금일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은 이런 부분 그 외국인의 본격적인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추가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네, 삼성전자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조선, 건설, 화학이 괜찮아 보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9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습니다. 수급 분석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 하는데요.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은 샀군요. 네,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는요, 외국인들이 9일째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3,458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요, 서로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9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지만은 기관의 측면에서 본다면 6일 연속 순매도를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이 선물에서 오늘도 1,777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했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이러한 선물의 매도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별 현황을 보시면은요, 일별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난 지금 최근 8월 8일이죠. 8월 8일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매수를 보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8월 7일, 8일, 9일 날 이때 한 16,000계약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지금의 현 외국인들의 이 계속적인 9일째 매수는요. 여기 이 선물에서 16,000계약 정도의 어떤 상승이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선물이 고평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이 싸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5일 연속이요. 선물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즉 베이시스가 좀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 좀 베이시스가 확대된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 부분의 대부분은요. 오늘 역시 프로그램 매매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지속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 즉 보시면은 차익 거래가 현재도 계속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익 거래가 여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차익 거래도 들어오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것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거의 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외국인의 매수를 우리는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이런 그 외국인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세는 언제든지 매도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신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를 하면서 일단 6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들과 이 기관들의 오늘 업종별 투자 어떤 대응 방법은요, 철저히 오늘로서 좀 차별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외국인들이 지난 그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상당히 좀 많이 매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매도로 살짝 돌아섰거든요. 매도로 살짝 돌아서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그런 하루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운송 장비 측면에서는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이 또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업종 쪽에서는요, 이 프로그램 매수세보다는 중장기 전망을 좀 좋게 봄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수의 영향, 즉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스러운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언제든지 매도로 돌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 잘 봐야 되겠고, 투신권은 이제 미리 팔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특징주 뭐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어떤 종목들이 더 있나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 제일 먼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의 흐름들을 쭉 이어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조차 이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3.7% 장중에 한 4% 정도까지 가까운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수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물과는 동떨어져서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9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만기를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의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많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선물의 추가적인 매도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도 더 크지 않나. 그에 따라서 이제 선매도 측면으로 이제 기관이 좀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도 좀 뒤늦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특징주는요, 한국가스공사를 또한 들 수가 있겠네요. 한국가스공사 5만 원대 살짝 이제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재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5만 6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대외적 그리고 파생적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 독자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모잠비크 광고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이 좀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겨울로 다가가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인상분의 요금이 좀 미흡했다는 쪽에서 좀 한전에 대해서 최근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공기업들 유틸리티의 대응주로서의 이 한국가스공사의 흐름들이 좀 더 가벼워진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한항공의 어떤 그 인수 의향서가 지금 단독으로 제출된 상황에서 과연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주 순항을 해 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나왔던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표적인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탄탄한 어떤 그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었지만은 3,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 우려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리스크 있는 부분에서 밀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 가격대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가격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부담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조선업종들이 오늘 대거 이제 좋은 흐름들을 모처럼 만에 보였거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그간에 이제 22 총재인 이 마리오 드라기와의 어떤 대립적인 각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좀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런 이제 소재와 산업재들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이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위주로 상승했던 최근 장세에서 소외를 좀 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
종목으로서의 이 재발견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매칭이 되면서 일단 오늘 조선주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그 선두에 있는 기업으로서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중공업이 좀 더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심리적 측면으로는 역시 현대중공업이 최전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중공업의 오늘 상승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폭이 중국의 어떤 증시의 어떤 반등폭과 맞물려서 좋은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향후 주가 흐름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시간 관심 종목이었던 메디포스트는요, 뇌종양 특허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제 또 그 전일에 급등했었는데 수익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월요일장 관심 종목 하나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항상 좀 힘든 상을 많이 만들었던 종목으로 LG전자를 뽑겠습니다. 예.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 8월 이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 속에서 일단 바닥권이 이제 57,000원대를 통과해 나가면서 최근 8월 초까지는요, 상당한 좀 상승의 흐름들이 좋았거든요. 이러한 상승의 이제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소위 말해서 머리가 없는 프로그램 매매와 아니면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들어오는 매수와 이 두 가지 측면이라면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히 이 악재들을 털어내고, 즉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실제로 상당히 좀 좋은 데이터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악재의 소멸로 인해서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상승의 흐름이 이 프로그램 매매, 선물과 연계된 매매로 들어왔던 부분이 아니라 본격적인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6,000원대에서 출발해서 68,000원대까지의 상승은 이 선물의 영향을 받은 상승이라기보다는 자체의 악재 소멸에 대한 상승으로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 그 발표된 기업의 어떤 안정성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지표들, 지속 가능 경영 기업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일단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종목들은요, 이 지속 경영 가능에서는 좀 빠져나갔거든요. 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가전제품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국인들의 IT 전반적인 매도에 의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동반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LG전자만의 어떤 그 리스크보다는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에 따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흐름들을 좀 잘 이용하면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와는 계속 같은 흐름들을 보인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LG전자는 점진적인 회복의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으로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이제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 대응하는 방법으로서는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늘 좀 3%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 시장보다는 좀 약화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LG전자 또한 지금 64,6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매수가는 조금 더 낮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3,500원대. 최소한 64,000원 이하까지는 삼성전자의 그리고 시장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동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게 잡으시고요. 1차 목표치는 한 7만 원 선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내외를 1개월 내에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 61,500원 정도를 하회할 경우에는요. 61,500원 정도를 하회할 경우에는 또다시 어떤 그 장기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어떤 심리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일반적인 어떤 매물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61,500원 이하에서는 일단 손절매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LG전자 눌림시 공략 2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분석에 오늘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비법 들려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께 미리 한번 답을 받아봤습니다. 다음 주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월요일장에서 주식 사도 되나요? 월요일 시장의 변수는, 월요일 종목 고를 때 선정 기준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고르면 되나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조준성 이사님은 월요일도 계속해서 지난주와 동일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자, 하창봉 팀장님은 한 템포 기다리자라고 하셨습니다. 조 이사님은 삼성전자 하락폭이 주요 변수라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는지 유무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조 이사님은 종목 고를 때 어떤 특정한 섹터에 목매달기보다는 어떤 종목에, 그리고 특별히 재기획을 좀 잘 보자라고 하셨고, 하창봉 팀장님은 박스권을 뚫는 종목 가운데 종목을 고르면 좋은데 그 가운데 CJ 오쇼핑을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것 같군요. 자, 먼저 다음 주 월요일 주식을 사도 되는지 여부, 요거부터 제가 여쭤봤었는데 조 이사님이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가죠. 사실은 이번 주는 좀 50, 60 했지만 조용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비교해서는 큰 폭이 아닌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지 않았나 이제 네. 그런데 중요한 그래도 기존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순매수 유지는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비록 한쪽에서 삼성전자 많이 밀렸지만 전반적으로 수위 조절 좀 있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에 있어가지고 나스닥이 좀 양봉을 좀 크게 냈습니다. 다우는 소폭이었지만 나스닥과 그다음 유럽 증시에서도 스페인도 강하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증시가 강세 기조라기보다는 그래도 상승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특히 수급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쪽에 있어서는 주식을 분할로 계속 매수해야 되는 입장을 특히 제가 2,000포인트까지는 기본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기조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삼성전자는 약간 속도 조절이 아니겠느냐.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지 않느냐. 2,000은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때문에 분할 매수이고요. 하창봉 팀장님은 지난주 이제 짧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네. 하셨는데 글쎄요, 그냥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하지만 지켜보자. 뭘 기다립니까?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일단 그 방송에서 이번 주 좀 쉴기를 기다려 했는데 종합주가 좀 쉬어지질 못한 것 같고요. 지금 사실 2,000포인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수가 1,950포인트니까 사실 3%도 안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2,000포인트 당장 2,0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좀 힘을 모으는 관점에서 조금 쉬어주는 한 템포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오늘도 샀죠. 오늘도 보니까 한 3천억 정도 샀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한 6조 이상 사오고 사는 걸 보면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코스피를 사는 것 같습니다. 같은 표현이 조금 쉽게 드리면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금액이 한 6천억에 육박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골라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를 기계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종목별이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오늘 기관에서 삼성전자 일부 그 루머성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세를 조금 받쳐주는 수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전차군단이 조금 약하다면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정체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관점이고 1965포인트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3, 4, 5월달 급락전 박스권 지지 자인을 하다가 5월에 급락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기에는 조금 힘을 모으는 것이 시장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나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또 종목은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 쉴 때 같이 조금 기다리자라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밑에서 이제 순환 섹터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이제 박스권 상태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예. 뭐 호남석유라든지 삼성중공업. 근데 다른 섹터 뭐 주도주라든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대형주 큰 관점에서는 한 템포 기다리는 게 아.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변수입니다. 요거는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변수의 개념이 되겠죠. 자, 조 이사님,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밀릴까요? 일단은 좀 오늘 좀 의외였습니다. 뭐 나스닥 기술주도 괜찮고 애플도 괜찮았는데 예. 삼성전자 일단 수급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장중에 보면은 느낌이 한 10만 주 정도 매도 나오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종가상 뭐 집계 보니까 한 4만 8천 개 정도 나온 것 같고 예. 큰 폭은 큰 매도량은 아닌데 폭이 좀 심합니다. 폭이 좀 심하고 그게 좀 약간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뭐 빨리 수습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만약 루머도 많았잖아요. 예. 근데 뭐 일시적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애플 컴퓨터가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잘 애플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다가 오늘 좀 약간 주춤거리면서 LG전자도 밀리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어가지고 올 초 제가 증시에 있어가지고 올 초 랠리를 잘 비교를 해보면서 이번 랠리를 같이 적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군 쪽에 들어갑니다. 1월 달에 LTR로 시작되면서 4월, 5월까지 고점을 만든 종목입니다. 쭉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렇게 또 일군 종목이 지금 먼저 흔들렸다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다시 135만 원대로 다시 가느냐 이제 중요한 다음 주 이제 기로가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135만 원 이상으로 다음 주 회복이 안 된다면은 시장에서 약간 조금 또 수급에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좀 약간 누적된 매물들이 단기적으로 좀 약간 더 멀리 있지 않나. 어떤 기조의 어떤 뭐 루머라든지 이슈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뭐 악재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파는 쪽이 좀 약간 좀 강하다는 이런 개념을 봐야겠죠. 특히 뭐 자문형 랩 쪽에서는 뭐 50% 이상도 편입한 쪽도 있는데 지금 가격대 나오는 것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그게 1,000억, 2,000억, 3,000억씩 뭐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되는 그런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135만 원에서 약간 충돌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같이 뭐 삼성전자의 어떤 뭐 애플 특허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네. 내부적인 어떤 뭐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약간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급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장세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오른 종목 있고 1군 종목은 빼버리면서 2, 3군 쪽을 좀 올렸습니다. 2군 쪽이 이제 자동차 쪽인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가총액 3, 4, 5위 다 들어간 종목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현대차나 기아차 항상 뒷발이 붙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이나 화학 쪽을 좀 움직이죠. 3군 쪽으로 해가지고 3군 쪽으로 이제 조선을 잡는데 2월달, 3월달, 4월까지 올라가는 나름대로 고점을 유지해 준 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좀 약간 어긋나 버렸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가격대로 지수대로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비교해 보면은 현대중공업 지금 한 29만 원 정도는 아니 여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한 20% 정도 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대가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지금 정고점이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네. 현대중 좀 많이 밀려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3월 이제 실적을 봐가지고 왜 이렇게 내려갔는가는 이제 3월 분기 이제 3분기 이제 끝나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기업 가치가 좀 훼손돼 있지 않나 그걸 좀 약간 염두해야 되고 화학에 있어서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 장세에 있어서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나가는 걸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LG화학, 호남석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2, 3월 달에 40만 원짜리, 호남석유 4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잠깐 차트 보겠는데 종목 수위 조절이 좀 약간 지금 좀 괜찮게 들어가는데 호남석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 3월달 랠리에 40만 원 금방이 갔던 종목이 지금 26만 원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대체 좀 보게 되면 이것도 30만 원 이상 와야겠죠. 이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향방을 잘 봐야겠죠. 거기서가 기준선점을 5월 이동평균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근데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마이너스 11포인트 나왔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군 종목도 LG화학이나 호남소금, SOL, 뭐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죠. 그다음 금융주 쪽은 약간 좀 뒤로 빼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변수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흔들어 놨는데 다음 주에 135만 원을 복귀해 놓냐 그러면서 요 복귀하는 과정에 삼성전자 또 130 이상 가면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2, 3군 종목들 약간 흔들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써가지고 제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 관련주에 있어서도 이렇게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점 코덱스 레버리지 12,800원짜리였습니다. 제가 2,000포인트 가게 되면은 13,5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 관련주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 나오면서 타격을 받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제일 낫다 하는 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1군, 2군, 3군 이제 헷갈리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관련주 하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다. 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갸웃. 자, 이번엔 우리 하창원 팀장님의 변수를 좀 보겠는데 미지수 신고가 돌파 유무 사실 거의 고점까지 다 왔고 다운은 정말 잘하면 돌파도 근데 여기서 뭐 조그마한 악재만 나오면 바로 이제 부러지기도 쉬운.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욕심이죠. 최근에 장이 오른 것이 이제 코스피가 미국 증시와 어떤 키 맞추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 사실 뭐 작년 고점 한 2,050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외국인 수급도 좋고 그냥 지수로만 잠깐 접근해봤습니다. 미국 증시 쪽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다우지수가 한 13,250포인트 정도에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우지수는 올해 연초 고점이 13,300포인트니까 100포인트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미국 증시를 바라보면서 동조화돼서 국내 코스피 증시가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따라가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가야 된다. 즉 다우지수는 13,400포인트 이상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오히려 2,000포인트를 강하게 뚫지 않을까 보겠고요.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저께 뭐 주간 실업 신청 건수도 계속 4주 이동 평균치가 37만 건 밑에 있고 어저께 이제 건축 허가 건수죠. 뭐 주택 착공 건수는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선행지수로 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가 조금 좋아지면서 주택 경기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물론 지금 70만 건, 80만 건이면 택도 없는 건수입니다. 40만 건까지, 400만 건까지 이상 가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조금 돌아선 데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대표적인 두 종목 바로 애플과 구글 이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가 한 600달러, 636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업종을 할 수 있는 구글의 상승세, 구글도 한 640달러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내 증시가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선행 요건은 미국 증시가 신고가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냥 강하게 뚫어버려야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정시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뚫을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뚫을 것 같아요. 한번 항상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스권 상대하면 그냥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한 번 정도는 뚫어주고 왜 그러냐면 또 애플이 타이밍적으로 이제 9월 중순쯤 아이폰 5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기술적 강세가 아마 미국 다우지수, 나스닥 같이 S&P 같이 땡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월요일 날 종목을 분할 매수하자고 하신 조 이사님께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이제 골라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업종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종목을 보자고. 네. 같은 IT 쪽이어도 뭐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있고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옛날 같으면 같이 올라가든지 뭐 같이 눌림목 받든지 이렇게 되는데 같은 군에 있어도 이렇게 차별화가 많고 또 업종 내에서도 삼성중공업 있고 현대중공업 있고 이렇게 차별화 많고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SOL이나 나머지 정유주 쪽은 낮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 가지고 좀 약간 다른 특색을 좀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또 개별 종목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인터플렉스나 이런 뭐 애플과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또 뭐 작전 비슷하게 이제 테마주 뭐 대선 관련주도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각양각색으로 지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종목군들이 지금.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삼성전자라 가면은 뭐 IT 쪽으로 쭉 부품 좀 뭐 쭉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차별화가 많이 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종목 그 선정에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그 각 기업의 개별 가치 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또 성장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약간 따집으면서
단지 그냥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개별 특성이 강한 쪽으로 약간 좀 화두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때문에 종목을 결정적으로 잘 고를 수밖에 없는 잠시 후에 종목 얘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범 팀장님은 그러나 종목 고를 때 기준으로 박스권을 이게 이제 돌파하는지 유무가 중요하다고요? 네, 최근 같은 장은 한 3주만 넣고 보면 되게 좋은 장입니다. 대충 찔러도 주간 기준으로 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죠. 제가 네. 너무 자신 있게 말했나요? 대충은 찌르면 안 되는데. 네, 시장이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수 위주로 조금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두 종목을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GS 리테일하고 LG 생활건강이 조금 그런 종목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차트 자료 화면 같이 보시면 한 25,000원 정도에서 장기적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한번 올랐다 꺼지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오늘의 반등세 조금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네. 제가 내수주 좋아하는 만큼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같은 내수주 되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61선 돌파하면서 60만 원 왔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은 상단 박스권,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보시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다가 오리온처럼 꺼지면 어떡하냐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오리온 빠지는 거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죠? 네, 바로 담 회장님 관련해가지고 아마 하나 김성현 회장 쪽으로 대 CEO 일단 리스크가 조금 부각돼서 조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 봐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 제가 좀 보니까 CJ 오쇼핑도 조금 주목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한 3개월 이상 19만 원 밑에 있다가 조금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박스권 상당 가능성이 조금 힘을 실어준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박스권이 이제 10만 원 밑에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또 10만 원이라는 가격도 좀 뚫었기 때문에 네 종목 정도를 말씀드렸죠. 큰 주식 대부 특징은 내수주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본질적인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돼 가지고 가격이 수렴했던 종목이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지 않나 보겠고 코스닥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스닥은 잘 가는 게 딱 제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판단은 다릅니다만 바로 FP10입니다. FP10이고 영풍 계열, 인터플렉스 계열 종목이 잘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인터플렉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리아 스키트. 코리아 스키트도 어차피 영풍 인터플렉스 계열이죠. 코리아 스키트라든지 메디톡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특징은 FP10입니다. 다음 주 한 22일부터 24일 날 킨텍스에서 FP12 플렉서블 관련해서 포럼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 이번 주에 많이 오른 거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신고가 종목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단기 대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역시나 밑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코스닥 IT는 상승 추세를 그리는 종목에 조금 베팅해 주시고요. 제가 메디톡스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메디톡스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 보툴리눔 톡신이죠. 제가 매사 우스갯소리로 보톡스 맞아야겠다, 보톡스 맞아야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메디톡신 자체가 바로 그 관련 회사를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75,000원까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주식이면서 실적이 되는 관점에서 항상 이런 개별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얘기 들으면 언제나 좀 부족한 돈이 문제죠. 한 종목씩만 제가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요. 우리 조 이사님은 네. 제일기획을. 네, 제일기획은 약간 조금 CEO 영향이 좀 그 전에 호텔 신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좀 색깔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서연 부사장이 제일기획 비등기 부사장으로 있고 제일모직 그쪽에 있죠, 또 부사장으로. 네. 근데 제일모직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죠. 처음에 저 호텔 신라 저렇게 많이 올라갈 때 면세점이라든지 이렇게 막 브랜드를 막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CEO의 어떤 영향력과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광고사 맥키니를 인수하고 이번 달은 중국 광고회사 브라보도 인수했습니다. M&A가 이제 활발하게 들어가면서 뭔가 기업 자체적으로 약간 글로벌한 어떤 성장 그 동력을 갖춰가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이게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제2의 호텔 신라라든지 뭐 제일모직이 좀 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특히 이서연 그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비중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제일모직이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특히 칸 광고 영화제 같은 경우도 뭐 수상을 막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한 어떤 그 자신의 입지에 있어서도 제일기획을 한번 좀 키워볼 의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기획은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회사다 이런 차원의 소개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뭐 기관 매수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보게 되면은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21,000원대가 뭐 요즘 레포트 보게 되면 25,000원 얘기 나오는데 포트의 신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이제 21,000원대 잘 뚫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뭐 25,000원, 3만 원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코스가 나오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 있는 회사라는 걸 이제 염두하시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만 원과 19,000원 사이에서 매수해가지고 21,000원 뭐 이런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어떤 그 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일기획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엔 하창훈 팀장님의 종목 어떤 거예요? 아까 매수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은 아마 4월 달에 우리 깜짝 놀랐었죠. 동방 CJ 메가 계약이 나와가지고 뭐 28만 원 있던 주가가 거의 20만 원 밑에까지 기세 하한가도 가고 했던 종목인데 벌써 시간적으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난 동안 CJ 오쇼핑이 찬찬히 조용히 저는 내실을 다했다 봅니다.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시장이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2% 감소하는 게 그쳤다는 것 측면에서는 동방 CJ 메가 오리는 우려가 너무 과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승 모멘텀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CJ 헬로비전이 지금 IPO를 상장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MVNO 업체죠. 이런 그 제4 모바일 그 통신사 업종이죠. 근데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 연말 정도에 빠르면 연말 정도에 이제 IPO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사실 그 헬로비전의 지분 가치가 좀 상쇄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그 CJ 헬로비전이 시장에서 재평가 받았을 때는 CJ 오쇼핑의 또 몸 가치는 올라간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제외한다 그래도 최근에 이 쇼핑주라든지 홈쇼핑 관련주들이 조금 매기세가 몰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의견은요. 오늘 종가가 19만 3,900원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19만 2,000원 이하입니다. 조금 뭐 낮게 사야죠. 네, 19만 2,000원 이하에서만 사겠다 생각하는 것이고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합니다만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 노리는 한 21만 5천 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AS 받아볼게요. 먼저 하창봉 팀장님 종목부터 들어보죠. 한글과 컴퓨터 못 잡았어요. 네, 가만 제가 보니까요, 그 한컴도 오늘도 11,850원 나왔다 오늘 올랐습니다. 추천하고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사시죠. 다음 주 항상. 예전에 추천 종목들 보니까 대상도 그렇고 대륙재간도 그렇고 한참 있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나면 길게 가지고 사라 말씀드리겠고 한컴은 오늘 제가 지난 방송에서 기술적으로 이번 주 정도에 6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딱 오늘 기준으로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12,000원 전후에서는 재매수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같이 못 잡았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네, 코덱스 레버리지는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면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할 때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그러니까 꾸준히 지수 관련주 쪽 하신 분들은 이쪽에 관심 갖고 13,400원, 500원까지 2,000포인트 가까이 갈 때까지 매수 유지 쪽으로 계속 기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끝으로 다시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젠 설경제TV를 KT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번호 184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